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광주에서 어제 하루 확진자가 3명 더 늘어났습니다. 광주시는 추가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신천지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경선 일정 돌입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민심 잡기 행보에 들어갑니다. 5등급 경유 차량이 광주 시내로 진입하면 오는 5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광주에서도 그젯밤 이후 확진자가 3명 더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대구에 다녀온 신천지 교인들의 아내와 친구로 광주시는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신천지 교인 가운데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아내와 친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3차례의 검사를 진행했고 어제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친구는 지난 17일과 18일 A씨와 성경 공부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대구를 동행했던 다른 확진자의 아내도 어제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2는 확진자 A와 밀착 접촉한 사람이고 확진자 F는 확진자 A의 배우자입니다. 광주시는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A씨의 친구는 지난 20일 남구에서 진월 7번 버스를 타고 우산동으로 이동해 지인의 집과 우치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제는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다녀온 뒤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A씨의 아내는 진월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19일 학교 회의에 참석하고 주월동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20일에는 남편과 함께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풍암동의 한 약국과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이 들렸던 우치공원과 초등학교, 약국과 음식점 등은 소독을 하고 자진 폐쇄했습니다. 전부 환불 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패밀리랜드나 캠핑장 그리고 동물원은 코로나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 휴장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그제까지 확인된 확진자 4명의 접촉자는 198명이고 추가 확진자 3명과 접촉한 사람들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의 친구가 우치공원을 오가면서 버스 4대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광주시가 함께 탑승한 시민들의 신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감염 확산에 대비해 빛고을 전남대병원 등 2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고 접촉자 관리시설도 광주 소방학교 외에 5.18 교육관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직접 방문한 도민 4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명은 음성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2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7명 모두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 신천지 측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명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확진자 7명은 모두 신천지 교회와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신천지 교인 가운데 대구 교회를 갔다 온 교인과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 등으로 분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참석자와 그리고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이기 때문에 광주 신천지 교인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현재 파악된 광주 신천지 관련 시설은 대형 교회와 교육센터 등 95곳에 교인은 3만 2천여 명. 신천지 측은 현재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이 92명이고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꼽히는 청도 대남병원에는 1명도 다녀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위해 신천지 측의 교인 명단 전체를 요구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92명 이외에 다른 명단은 아직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학습관에 있는 5천여 명의
그런 숫자만이라도 우리한테 좀 최대한 빨리 좀 넘겨주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는 지금 오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은 광주 지역 성당과 교회 사찰 등 종교 시설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광주 천주교 성당들은 미사를 취소했고 교회와 사찰들도 자체 예배를 줄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신도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거의 뭐 3분의 2 정도는 줄었다시피 했어요. 예. 마스크 없을 때 법당에 출입 금지를 시키고요. 우리 다 소독 제대 다 하고 문고리마다 다 소독 철저히 하고 있어요. 전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확진자가 속속 추가되면서 2차, 3차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현직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진월초등학교 교사는 방학 중이어서 학생들과는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지난 19일 학교에서 교사회의와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학교의 밀접 접촉자 2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새학기 개학을 다음 달 9일로 일주일 늦추도록 했습니다. 겨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듯합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매우 높게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기온이 6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8,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꽤 춥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한 상태인데요. 오늘 점심 무렵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내일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모레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서 최고 40mm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경선 일정에 돌입하고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민심 잡기 행보에 들어갑니다. 광주 전남 15개 선거구에 대해 경선과 단수 공천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광주 서구갑과 순천, 여수갑 등 3개 선거구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오늘 합당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통합 당명 확정 등을 통해 호남권 민심 잡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진 안철수 전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도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새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민주당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선 후유증으로 이어질 경우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전국에 접어들며 흠집 내기를 자제하라고 누차 권고했던 민주당. 하지만 공천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책 대결 대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가 결정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는 당의 단수 공천을 놓고 상대 예비 후보가 여론조사 왜곡 행위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에서는 예비 후보자의 탈당 페널티를 면제해놓고 경선에는 참여시키지 않아 뒷말을 샀고, 목포에서는 경선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추후 본선에서 이른바 원팀이 어려울 거란 추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문자 메시지 등을 중심으로 고발 6건, 경고 17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같은 시점보다 선관위의 조치가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여야 정당이 총선 후보를 세우고 판이 짜이기 이전 민주당 경선부터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광주 광산갑, 서구 을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선거운동 불공정 논란으로 예비 후보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있다 해도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은 단 3명뿐
경선 후유증이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며 선거에 나설 야권 현역 의원들과의 향후 본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어느덧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수 진영의 미래통합당 그리고 제3지대 통합 등 4.15 총선을 치르기 위한 판이 짜여졌는데요.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앞으로의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호남 지역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통합정당이 오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출범합니다. 정의당도 호남에서 제1야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호남에서의 이번 총선 그 경쟁 구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민주당의 우세 속에 야당이 과연 존재감을 보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 야당은 오늘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과의 통합 내지는 연대는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3인 공동 대표 체제입니다. 21명의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아마 기호 3번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호남 지역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서 지역구의 거의 모든 지역구의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전략하에서 정당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표밭 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임미리 교수 고발 관련 건에 최근에 또 코로나 악재까지 겹쳤는데요.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악재가 연속되고 있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그만큼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정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될수록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더 견고해질 수 있어서 다소 인물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최고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어떤 선거운동보다도 가장 좋은 선거운동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 통합정당은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그 생존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건은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느냐일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호남 중진들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불출마 선언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진들의 험지 출마, 수도권 출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인재 영입도 가능해지고 청년들과의 통합도 순풍을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라는 것이 호남 지역 야당들의 총선에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경선 대진표가 확정돼서 이번 주부터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고 또 통합정당은 이제 공천 절차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경선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관건, 핵심은 서구갑 지역이 경선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 광주 전남 선거구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지역일 것 같습니다. 네. 26일부터 동남 을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지역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이번 주 통합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영입을 위한 인재 영입위원회도 가동이 되는데요. 얼마나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 미래통합당과의 연대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 어제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미래통합당과 중도보수통합에 응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독자 생존의 길을 걷다가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지금 현재 중도 보수 통합을 주창하는 미래통합당이 강력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국민의당의 소속 의원들이 이 미래통합당으로 이적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지역이 불법으로 버려지는 폐기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었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폐기물 처리에 나선 가운데 땅 주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무한한 야산. 버려진 냉장고와 폐타이어 생활 쓰레기를 망라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땅 주인 몰래 폐기물 처리업자가 버린 것들입니다. 무안군이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금까지 파악된 3천여 톤의 무단 투기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우선 방치된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고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선처리 후 행위자 비용 부담 지침에 따라 지자체마다 골칫거리였던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들로 가득 찬 한 농공단지 공장 건물. 2년 전 전선 재활용 작업장으로 빌려줬는데 임대인이 폐기물만 버려놓고 달아났습니다. 지자체는 2천여 톤에 이른 이들 폐기물을 먼저 처리한 뒤 임대 책임이 있는 공장 건물주에도 처리 비용을 물리겠다는 입장. 가뜩이나 임대 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장 건물주에게 수억 원의 처리 비용은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공장 할 때도 거기 지금 엄청난 비용을 때가 떠안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처리한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업체 입장에서 진짜 완전히 연습체인데 정말로. 정부가 파악한 불법 투기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120만 톤. 멋모르고 땅이나 공장 건물을 빌려줬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2차 피해를 줄이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 대해 광주지법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영광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지역사회 도움 손길, 성매매 단속, 유치원 교사 폭행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도움 손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주춤한가 싶었던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등장한 훈훈한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스크를 두고 왔거나 구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준 자원봉사자들, 격리된 환자들을 위해 소방학교에서 생활관 청소와 배식을 도왔던 30여 명의 시민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자는 많은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역시 우리 광주지라. 세상 따뜻하다. 커피값 하나 줄이고 기부하자. 감동을 받은 누리꾼들은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매매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 보도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2004년에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 하지만 성매매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신종, 변종 업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300여 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가 공공연하게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의 단속에도 처벌이 세지 않아
적발이 돼도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저렇게 많지. 단속 좀 강화해라. 성매매 전담 단속반 만들어서 1년 내내 단속 활동해야 될 것 같네. 광주에 운영 중인 업소가 300여 개라는 사실에 놀란 많은 사람들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20대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생들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도 관심사였습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5살가량의 유치원생 11명의 머리 등을 3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율동 연습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런 겁니다. 어휴, 애기 때릴 곳이 어딨다고. 답이 없네. 진짜 무서워서 애기 보내겠냐고. 충격적인 뉴스에 누리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재롱잔치가 뭐길래. 재롱잔치를 하지 마. 왜 서로를 힘들게 하냐? 행사를 준비하는 도중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아이들도 교사도 힘들지 않도록 없애길 바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지역발전 사업비가 1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혁신도시 지원단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사업은 에너지밸리 투자펀드 운용과 농촌집 고쳐주기, 에너지 신산업 전문 기능 인력 양성 등 6개 분야로 전체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5등급 경유 차량이 광주 시내로 진입하면 5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5월부터 5등급 경유 차량의 광주 시내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광주시의 진출입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폐쇄 회로를 설치해 시행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으로 환경부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비자 상담 건수도 늘고 있는데요. 주로 재테크 관련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한국소비자원 접수 민원은 5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진 분야는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이 헬스장, 의류, 중고차 매매 순이었습니다. 상담 대부분은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스마트폰 특정 요금제를 가입했지만 판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쇼핑몰에서 무상 반품을 거부하는 사례 등도 대표적입니다.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분쟁이 발생하셨을 때는 입증 자료를 꼭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전기 의류 건조기로 무려 7.5배 증가했습니다. 큰 파문을 일으켰던 LG전자 건조기의 자동 세척 기능과 관련된 불만이 지역에서도 많았던 겁니다. 또 전 연령층에서 소비자 상담은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 상담은 유일하게 7.6% 증가했습니다. 주로 재테크 관련한 투자 자문 피해나 건강식품, 상조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입증 자료가 있는 피해 상담 2,5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구제했다며 작은 피해라도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7%에 불과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50% 이외에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의 실제 보험료 부담률을 50%에서 20%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전남의 열악한 의료 여건이 문제시되고 있다며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 전문병원이 없고 응급의료가 취약한 전국 99개 지자체 가운데 1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증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 마스크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써달라며 방역 마스크 10,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7만여 명이 넘는 확진자와 2,400명이 숨진 중국에 방호용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